누군가에겐 어려운 페트병 따기. 이거 하나면 다 된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소다밸브를 만나본다. 손안의 작은 컴퓨터인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 각종 메이커 작품을 만들어내는 커뮤니티가 있다. 라즈베리파이 관련 국내 최다 정보를 보유한 커뮤니티, 산딸기 마을을 찾아가자. 태양광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속이 더부룩할 때도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고 햄버거와 피자, 치킨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탄산음료들. 하지만 의외로 이 병뚜껑을 쉽게 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데 누구나 쉽게 병뚜껑을 열 수 있도록 개발된 아이디어 제품 D장인의 소다밸브를 만나보자.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 안으로 들어서니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띈다. 혹시 D장인의 대표님? 야, 근데 너 언제까지 여기 얹혀 있을 건데? 아이, 다음 달에 DMC 창업센터 들어간다니까요. 벌써 몇 번째? 이번에 진짜예요. 이번 달까지만 있을게요. 쌍빼. 친형과 같은 선배의 애정어린 구박을 받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이자 D장인의 수장 양인준 대표다. 한 달 후 DMC 창업센터로의 입주를 허가받아 당분간 이곳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라는데 D장인 대체 정체가 뭘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은 장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쟁이나 장이라고 불리면서 우리 생활에 쓰이는 이제 물건들을 개발하고 양산을 하셨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 양산이라는 부분은 기계나 공장이 이제 대신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개발하는 일만 이제 사람이 하게 됐는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하는 과정까지도 관여하고 고민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담은 게 D장인이라는 그 이름이고요. 지금 보이는 제품이 D장인의 주력 상품이라는데 얼핏 바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커다란 단추나 수도꼭지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페트병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 제품 소다밸브다. 병뚜껑이 열리지 않아 고생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안 열리는 뚜껑이 주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병뚜껑 하나 열자고 온 체력을 쏟아내는가 하면 병뚜껑을 위로 돌려 치아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가위, 고무줄, 고무장갑까지 동원해도 열리지 않는 병뚜껑에 오히려 자신의 머리 뚜껑이 먼저 열리기도 한다. 그럴 땐 병뚜껑 위에 소다밸브를 끼우고 살짝 돌려만 주라는데 어라? 야, 병뚜껑도 이렇게 쉬운 애였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열린다. 사소하지만 누구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다밸브의 시작은 할머니를 향한 양인준 대표의 사랑에서 출발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노인분들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이제 사이다나 뭐 콜라 같은 거 드시면서 이제 소화제처럼 그걸 드셨는데 만약에 혼자 계실 때가 되면은 이 뚜껑을 열지 못하셔서 그 드시지 못한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릴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철물점에 들어갔을 때 그 수도꼭지를 보고 나서 지금의 소다밸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 빠진 맥주나 탄산음료는 앙금없는 찐빵과도 같은데 소다밸브는 탄산의 맛을 오래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탄산의 기포는 대기압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한번 개봉한 음료는 아무리 뚜껑을 꼭 잠궈도 뚜껑 틈으로 쉽게 탄산이 빠져나간다. 때문에 병의 입구가 바닥을 향하도록 세우면 탄산의 유출을 막아 탄산을 비교적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데 입구가 좁은 병을 거꾸로 세우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일.
소다 밸브는 음료를 따라 마신 뒤 병을 거꾸로 세울 수 있도록 손잡이를 넓고 평평하게 디자인했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소다 밸브의 디자인 또한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지금이야 기능과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원하는 제품을 완성시키기까지 오랜 작업과 시간이 필요했다. 1인 기업이니만큼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 설계까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 구성에 몰두했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탄산 음료병은 기본, 맥주병, 막걸리병, 생수병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페트병을 닥치는 대로 모아 뚜껑의 사이즈를 측정하기도 했다. 메이커들의 동반자라 불리는 3D 프린터. 다수의 메이커들이 그러하듯 제품의 편의성이나 실질적인 디자인을 체감하고자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을 출력했다. 오랜 고민과 과정,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홀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 법도 한데 할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기뻐 힘든 줄도 몰랐단다. 대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만한 프로젝트도 없었다는데 고맙게도 많은 대중들이 소다 밸브의 편리성에 공감을 했고 진심 어린 응원과 힘을 보태주었다. 집에선 망치로 불리던 어린 시절, 고가의 전자제품부터 갖고 놀던 장난감까지 손에 잡히는 건 모두 분해를 하는 바람에 생긴 별명이라는데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할 땐 필요한 소품을 직접 만들 만큼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고 아프리카, 몽골, 호주 등을 비롯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과 봉사를 즐겼다. 이런 그가 최근 마음을 뺏긴 곳이 있다는데 어디에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아 지금 늦어가지고 일단 따라가 보세요. 아니 대체 여긴 또 어디니? 성수 IT 종합센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들어간 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수제화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단다. 뭔가를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양인준 대표. 미적 감각과 손재주가 워낙 남달라 한 번 배운 기술은 꼭 내 것으로 익히고야 만다는데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왜 새로운 만들기나 기술 배우기에 자꾸만 도전하는 걸까? 대학에서 배운 거 이외에도 더 알아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33살까지 배우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좀 배우려고요. 무엇이든 배우려는 도전 정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한데 모여 지금의 D장인이 꾸려졌고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제품들이 탄생했다는데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전 지갑을 따로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이제 동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통은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동전을 삽입해서 지갑에 휴대할 수 있게 하는 코인카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타주 컵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다 같은 디자인의 종이컵을 써서 이렇게 막 섞이면 이렇게 특히나 여성분들은 좀 찜찜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컵 쓰고 하는데 이제 측면에 복권 잉크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손톱이나 동전 같은 걸로 그림이나 자기 이니셜 같은 거 그려서 자기 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몽타주 컵을 개발하였습니다. 독창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반응이 제법 좋은데 소다 밸브를 처음 만난 외국인들은 제품이 갖고 있는 편리함과 디자인에 모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디 그뿐이랴 프랑스, 호주, 태국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가 하면 미국 디자인 붐과 양커 디자인 사이트에 소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여전히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고심하고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D장인의 양인준 대표. 꼭 이루고 싶은 야무진 꿈이 하나 있단다. 요즘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취업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을 만들어내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돼서 그 창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배 디자이너이자 좋은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해 전 세계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을 선보인 디장인의 양인준 대표.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만들어낸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본다. 상큼하고 달콤한 라즈베리 파이로 IC카를 만든다? 그 파이가 아니죠. 먹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메이커 작품을 뚝딱 만들어내는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산딸기 마을을 찾아가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의 서울 창업 공작소.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입구에 적혀있는 주최자가 좀 독특하다.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 산딸기로 유명한 마을인가? 네, 산딸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크,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정보를 교류를 하고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 수많은 이제 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홈페이지, 블로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상큼한 산딸기가 연상되는 라즈베리 파이는 손바닥만한 컴퓨터로 어디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내비게이션, RC카, 조명, 라디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 소스인데 산딸기 마을은 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그야말로 교본과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일명 이장으로 불리는 이재상 메이커가 그 첫 삽을 떴는데 시작의 이유는 이렇다. 국내에 막 알려져 생소했던 라즈베리 파이. 이것과 관련된 정보의 80% 이상이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 밀집되어 있었다는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한글로 번역해 작업들을 진행하다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보들을 지금의 산딸기 마을 커뮤니티에 낙서장처럼 모아놓으면서 시작됐다. 물론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활발한 메이커 활동으로 산딸기 마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라즈베리 파이 활용백서라는 책까지 냈다는데 그야말로 라즈베리 파이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께 만들며 놀기 위해 마련됐다는 오늘의 자리.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RC카를 직접 만들고 직접 운행까지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자체 제작된 RC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운영진들이 몇 개월 고생하며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가족 단위로 온 어린 친구들이 본인의 RC카를 쉽게 조립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산딸기 마을의 프로젝트는 쉽고 재미있기로 이미 유명했다. 오늘 진행된 멀티제어 RC카 프로젝트부터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오락기인 라즈 조이박스 프로젝트. 최근에는 금산 용문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플랫폼을 제공해 교실에서 쉽게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고 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프로젝트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들이 만든 RC카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한 것인데 뿌듯한 표정의 참가자들. 산딸기 마을 통해서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산딸기 마을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제작 방법들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더 알아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저희 산딸기 마을 자체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메이킹 활동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어떠한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해 나가면서 좀 그 저변 확대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메이킹 문화가 좀 더 음지에서 있던 것들이 커뮤니티 수순에서 좀 더 이제 양지화되어서 많은 분들하고 좀 공론화되고 이렇게 문화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발전을 시켜보고 싶은 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이긴 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타인과 나누어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산딸기 마을 사람들. 더 많은 프로젝트와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그들이 국내 라즈베리 파이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응원한다. 전국의 주요 시도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지역인재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양광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홍보와 비즈니스 업무를 맡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와 실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과 사무실이 있는 본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곳 비즈니스 센터를 찾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5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11번째로 출범했습니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충남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과제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충남센터는 충청남도의 필요와 한화그룹의 사업 역량을 고려해서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중소 대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성을 조성하고 태양광 사업화 체인을 구축, 원스톱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품의 품질 디자인 개선, 스토리텔링, 판로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 무역존을 설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GEP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기업의 해외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천안 아산 역사 안에 있는 이곳 비즈니스 센터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 과제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바탕을 두고 설치된 무역존에는 코트라와 무역협회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23개국의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앞서 찾았던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홍보 업무와 함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사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요. 이곳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에서는 태양광 응용 시제품 제작 지원과 입주 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는 크게 농수산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과 태양광 라이브러리와 시제품 제작터, 창업 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농수산품의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농수산품의 고부가 가치화 사업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충남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인데요. IT나 디지털, 첨단 소재 산업 등에 집중돼 있던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농수산업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나 독일의 뮌헨 맥주처럼
충남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도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 농수산품의 고부가 가치와 사업에 담긴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고소득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든 상품들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하고자 원하시긴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긴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디자인 개선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판매와 유통망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청권을 태양광 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죽도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을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려는 움직임과 함께 2016년까지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해 태양광 클러스터의 기초를 다져나간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라이브러리. 이곳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해 태양광 응용 제품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태양광 응용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생산 라인을 갖춘 시제품 제작터를 통해 다양한 태양광 응용 제품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업화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응용 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 소형 태양광 모듈 제조 회사인 솔레이텍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얼마 전 창업 보육시설에 입주해 소형 태양광 응용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레이텍은 1999년에 문을 연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휴대용 태양광 추적장치 관련 특허와 고효율의 소형 태양광 모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군용 분야에 특화된 고효율 태양광 충전기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찾지 못해 경영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이만근 대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제조 설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제작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히 한화의 넓은 영업용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만근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태양광 응용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태양광 응용 제품 시제품 제작터에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솔라 구명 튜브와 구명 조끼입니다. 솔라 구명 조끼는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명 조끼에 접목해 조난자의 위치 발신이나 야간 구조 시 빛을 낼 수 있게 만든 제품인데요. 이만근 대표는 혼자가 아닌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솔라 구명 튜브와 구명 조끼의 기능을 보완해가며 사업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응용 제품 사업 분야에서 침체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공모전과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센터에서는 유일한 태양광 소형 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터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업 보육시설에는 솔레이텍과 함께 또 다른 입주 기업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이곳 AR모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충남 지역에 기반을 둔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 기업으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해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GEP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이곳 창업 보육시설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AR모드 커뮤니케이션은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전문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한화가 함께하는 GEP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충남 창조혁신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AR모드 커뮤니케이션은 2009년에 문을 열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돼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해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GEP에 선정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보다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한 AR모드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한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대기업이 제작한 작품들을 누르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지역에 방송돼 큰 인기를 얻으며 또 한 번 콘텐츠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해외 진출에서만큼은 큰 벽을 느껴야 했던 AR모드 커뮤니케이션의 강인철 대표. 다행히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지금은 해외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와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조만 빠른 시일 내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국 전역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즌2 제작을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그걸 방송으로 다시 또 송출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하는 컨텐츠 회사들이 앞으로도 한화나 혁신센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은 기업들에 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면 충남 지역의 미래 역시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